또다시 아베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CNBC는 아베의 사과가 없는 종전 75주년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나루히토 일왕은 깊은 후회를 표명했으나 아베는 일본 전쟁 사망자의 희생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일본의 이웃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국가로의 평화 헌법 개정을 열망하는 아베는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이 침략이었음을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일본의 내각 장관 중 4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BBC 재팬은 이에 대해 아베가 결코 사과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집중 조명하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의 뿌리와 근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의 패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1974년 3월 9일까지 종전 후 무려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서 무고한 필리핀인들을 학살하며 숨어 지낸 일본의 마지막 패잔병인 오노다 히로오에 대해 설명하면서, 외부인들에게 오노다는 광신자로 보였지만 제국시대의 일본에서는 그의 행동이 온전히 이치에 맞는 것이었다면서 오노다는 결코 투항하지 않을 것과 일왕을 위해 죽겠다는 것을 맹세했으며, 일본 본토에서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은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현실과는 달랐다면서 그의 광기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는 일본에 대한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아침, 일본군의 젊은 장교들은 부하들을 이끌고 황궁으로 들어가서 연설 녹음을 탈취하고자 했고, 그들은 전쟁에서 아직 지지 않았다고 믿었으며 중국에 있던 대규모 육군의 상당수가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다고 믿으면서 미국 폭탄으로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일왕의 안전으로, 그것이 약속되기 전에 평화교섭을 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비록 이 젊은 장교들의 방송 저지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소망은 실현되어 항복 후 히로히토 일왕을 심판하지 않기로 미국이 결정하였고, 이후 일왕은 그 자리에 머물러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었으며 1949년까지 일본을 지배한 메가더 미 사령관은 영리하게 천황을 이용해 일본을 미국식 헌법을 가진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었다. 기사는 설명합니다. 그 이후 전쟁에서 이긴 연합국이 일본의 전범 지도자 28명을 재판에 회부했고 7명을 교수형에 처했지만 재판을 피해 나간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현 아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였다는 것인데요. 그는 살아남아 1955년 일본의 새로운 정치 세력인 자민당의 형성을 계획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의 당수가 되어 일본의 수상이 되었고, 그가 창설에 관여한 이 정당이 65년간에 걸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일본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기시 노부스케의 딸이 또 다른 유력 정치인 일족의 아들 아베 신타로와 결혼했고, 그 대가 현재의 아베까지 이어져 온 뿌리에 대해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아베가 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와 친했다면서 기시 노부스케는 젊은 아베의 정치관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극우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기시 노부스케는 전후의 평화 헌법을 파기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가 되었는데, 1965년 연설에서 그는 일본의 패배와 미국의 점령 영향을 완전히 지우는 방법은 일본이 재무장을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아베가 평화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그 대를 이어오는 뿌리의 근간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리고 1997년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새로운 단체가 하나 설립되는데, 그 이름은 일본회의이며 이들은 비밀단체는 아니지만 그 존재와 목표를 아는 일본인은 적다면서, 이 단체의 목표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국가로서의 자부심과 일체감을 되찾는 것, 평화헌법을 파기하는 것, 국가 역사에 대한 경의를 확산시키는 것, 일본의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라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회의 회원 3만 8천여 명 중 아베 신조 총리, 아소다로 부총리,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등의 존재가 눈에 띄는 부분이며, 기사가 소개한 일본의 마지막 패잔병 오노다 히로오 역시 이 단체의 회원이고, 오노다 히로오가 2014년 사망했을 때 추도를 한 아베 총리의 대변인은 오노다의 고독한 전쟁의 무익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가 일본이 항복한 후에도 필리핀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노다 히로오는 일본의 영웅이라고 밝혔다는 것인데요. 기시 노부스케의 평화헌법 파기라는 명을 이어받고 마지막 패잔병 오노다 히로오의 정신을 계승한 아베와 일본 회의가 존재하는 한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과는커녕 또다시 도발을 걸어오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 재출범의 두 가지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로 뉴욕타임스는 일본이 지난 75년 동안 당당하게 평화주의자라 이야기해왔지만 새로운 미사일 제안이 이에 도전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발표한 선제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부분을 기사는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사는 아베는 팬데믹의 지속적 폭발과 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 경제 그리고 정부의 위기 대처에 진저리가 난 국민들로 인해 총리 재임 기간 중 가장 힘든 도전에 직면했지만 아베 내각은 이 상황에도 여전히 전혀 다른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일본을 향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아베의 오랜 선입견에 따른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아베와 그 정당인 자민당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적국의 미사일 발사장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획득해야 하는지 공개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능력은 대부분의 세계 강대국들이라면 주목할 부분이 아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과 75년간의 전쟁 포기 기념일을 맞은 일본에게는 이 제안이 설득력이 없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즉 아베에게는 최악의 일본 상황을 뒤로하고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반드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더욱 주요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를 상대로 또다시 해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본의 NHK, 니혼 게이자이, 아사히 등의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 해안 141km 지점에서 해양 조사를 하던 중 한국의 해양경찰청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무선으로 요청했는데 일본 측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정당한 조사라고 회답했으나 한국은 계속 중단 요구를 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식 선박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해양 조사하는 일본 측량선에게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며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의 기사대로라면 마치 우리의 해양경찰청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청은 무선을 통해 영어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중단하라고 했다는 것이며 이 지역은 제주 동남쪽 해상으로 현재 대치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의 중첩수역이라는 것인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 해양법에 근거한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되는 지역인 것이기에 우리가 일본에게 조사를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일본 언론에서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그들의 제국은 패망하지 않았다 믿는 뿌리를 갖고 있고 그 의지를 계승하고 있는 당이 현재 일본을 집권하고 있으며 평화헌법을 깨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전범 지도자의 외손자가 현 정부의 수상인 일본이기에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발이 이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